네, 복음의 시선으로 성도와 세상을 잇는 CGN-TV 뷰리지. 안녕하십니까, 오도훈입니다.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중에도 이 K 콘텐츠 열풍은 대단했습니다. 음악과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넘어서 이제는 웹툰까지 K 콘텐츠는 우리나라 대중문화의 위상을 높이면서 세계화된 우리 문화를 보여줬는데요. 이전보다 더 다양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뷰리지에서는 변화하는 대중문화 트렌드를 짚어보고 이런 상황 속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패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현 대표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필름프롬 대표 성현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강진구 교수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신대학교 강진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기생충을 시작으로 오징어 게임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는 정말 K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K의 이 프리미엄까지도 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 현황과 또 성과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9시 뉴스에 등장하는 이런 이슈들이 제일 화제가 될 것 같아요. 뜻밖에도 우리나라의 영화계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처음 이제 물꼬를 텄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때만 하더라도 그냥 예전에 뜨문뜨문 한국의 영화들이 제법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혹시 그런 게 아닌가 싶었는데 그 이후에 그야말로 폭발적인 영향을 보여줬다 할 수 있죠. 그것도 이제 뜻밖에도 이 코로나19가 번지면서 영화계가 한창 위축되고 이러다가 정말 잘 나가던 한국 영화계가 다시 도산하는 게 아닌가 이런 위기감이 있었는데 바로 넷플릭스 같은 OTT 서비스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전 세계에 더 잘 퍼진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는 그 파급 효과가 엄청나게 커진 거고 세계적으로 그 K 콘텐츠에 대한 인기, 관심도가 더 확장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커팅도 잘한다고 그러더라고. 왜 1화 끝나면 꼭 2화를 볼 수만 있게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더 이상 이제 K 콘텐츠가 비주류가 아니고 주류가 됐죠. 네. 뭐 가장 최근에 2월 27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배우조합상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상인데 실제로는 골든글러브보다 미국 내에서는 더 권위를 부여받는 상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저희 이정재, 정우현 배우가 수상했죠. 대단하죠. 대단한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더 덧붙이자면 3년 정도 이상을 2020년에는 기생충이 영화 부문에서 앙상블 이게 최고상이라고 하더라고요. 21년에는 여우조연상 미나리 그리고 이제 TV 드라마의 주연 배우상까지 석권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 비영어권인데 완전히 주류에 편입이 됐죠. 그리고 뭐 이 숫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청자의 95%가 해외에서 이 드라마를 시청한 거고요. 이 랭킹, 월드 랭킹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5편이 벌써 1위를 차지했죠.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좀비 영화까지 5편이 연달아서 계속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고 K 콘텐츠가 하나의 화제를 넘어서서 이제 기다리는 그 순서가 돼버린 거죠. 네, 사실 거기에 이제 초기 단계가 뭐였냐면은 물론 두 분 다 대학교 때 음악 많이 들었겠지만 빌보드 차트라는 거는 이거는 우리나라랑은 진짜 먼 나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빌보드 차트에 오를 생각하고 이제 만든단 말이죠. 이 K-팝 열풍, 이것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실상 저희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좀 지식인층은 좀 팝송을 들어야지 좀 아는 척했던 시절이 있었고 또 노래방 가서도 좀 영어 노래 좀 불러줘야 좀 되고. 이렇게 좀 떨어진 거 이런 느낌들이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도 팝송보다 한국 가요를 훨씬 더 많이 들으니까는요. 가요에 대한 자신감, 음악성에 대한 자부심이 그만큼 많이 커졌다는 뜻인데 이것을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준 예가 이제 BTS죠. 빌보드 가운데서도 가장 인기 있는 그런 선곡을 해서 등수를 매기는 게 빌보드 핫 100. 그러니까 100곡이죠, 100곡. 가장 인기 있는 100곡을 뽑는데 거기서 최근 한 3년 사이, 2, 3년 사이에 무려 6번이나 1등을 했거든요. 이건 어떤 기록이냐면은 10년 동안에 아무도 6곡을 갖다가 이 1등에 오른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그럼 대단한 겁니다. 그룹이 그렇게 또 올라간 것도 대단한 거죠. 그렇죠. 또 가장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유명한 가수와 좋아하는 노래가 세계적 히트쳤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운동화 시켰다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는 이 BTS를 갖다가 해외에
그 팬들이라고 부르는 아미라고 그러죠. 예. 그들의 좋아하는 팬클럽, 팬그룹들입니다. 이 그룹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노래가 좋아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미래나 혹은 정체성이나 신념이나 이런 것에 부응하는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거든요. 좀 메시지가 들어있죠. 메시지가 있죠. 네네네. 그 젊은 사람들 희망을 갖고 네. 말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니까는 유엔에서 연설할 만큼 말입니다. 세계 네. 젊은이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고 네. 또 그들이 세계 어려운 사람들과 또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메시지로 항변하면은 또 네. 거기에 동조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운동, 새로운 문화운동을 네. 주도하는 중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전에 어떤 그룹이나 어떤 가수가 하지 못했던 BTS만의 놀라운 어떤 영향력 네.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서는 이 서태지 세대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집 나간 사람도 돌아오게끔 하는 메시지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걸 대변해 주니까 이게 이렇게 뭔가 그 마음이 좀 동요되는 게 좀 쉬운 것 같은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네. 뭐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가 보통 항공사가 90톤에서 120톤 정도를 이 물류를 실어 나르는데 네. 많을 때는 BTS의 그 굿즈이죠. 팬들이 좋아하는 네, 뭐 CD부터 여러 가지 상품들. 티셔츠나 뭐 인형이나 이런 그게 한 것들. 40톤 정도가 그 오. 차지할 정도의 분량으로 네. 미국으로 넘어갈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리고 작년에 연말에 BTS가 이 LA에서 콘서트를 4번 열었는데 네. 그 매출이 한 400에서 500억 정도를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숫자가 LA에서 공연했던. 그렇죠. 네, 예, 예.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4회를 냈는데 예. 보통 미국의 탑 가수들이 이 정도 매출을 올리기도 어려울 뿐더러 올리더라도 10회에서 15회 이상을 해야지만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BTS가 거의 탑 싱어 반열에 이미 올랐더라는 예. 반증이 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아메리칸 어워즈에서는 올해의 아티스트를 상을 받았지만 예. 아직은 좀 보수적인 그래미에서 주요 수상 부문이 제외가 되니까 예. 그래미 스놉이라고 해서 무시했다고 네. 굉장히 이 비난을 팬들도 보이콧도 하고 네, 안 보겠다고 하고 비난을 받을 그러니까. 정도로 그러니까 예. 이 영향력이 이미 확고해진 거죠. 네. 이제 예술적인 부분에서나 또는 뭐 작품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 예술 작품성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K 콘텐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K 콘텐츠의 가장 큰 장점이 스토리텔링이 아주 능하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요. 네. 여기에 현란한 어떤 시각적인 능력들, 퍼포먼스가 네. 음악도 그렇고 이게 딱딱딱 맞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그게 아주 탁월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한국 영화, 한국 K 콘텐츠 하면 좀 뭔가 철학적이고 왠지 좀 어두운 구석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 가운데에서 전 세계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주제들, 뭐 빈부격차라든지 네. 어떤 사회적인 소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탁월하게 이걸 철학적으로 보지 않고요. 네.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안에서 정확하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로 만찬을 만들어 놓는 보다 거죠. 보면 이렇게 빨려 들어가요. 공감 능력이 네네네. 탁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이 K 콘텐츠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어지고요. 저는 이제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K 콘텐츠를 만드는 세대 자체가 어려서부터 쉽게 말하면 이 다국적인 콘텐츠에 이미 세례를 받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예. 탈지역적인 거죠. 네. 탈지역적인데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이게 보면 전 세계적인 이 연결망에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공감 능력으로 딱 만들어지니까 이게 굉장한 파괴력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상은 예전에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얘기할 때는 한국적인 건 세계적인 것이다. 이 논리를 가지고만 이제 적용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국에 흥미롭고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대해서 역시 소비를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나타난 경향은 한국적인 세계적인 것이다를 갖다가 이것을 보다 더 깊이 있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거기에 공감 능력을 갖다가 이제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한국의 독특한 문화적인 어떤 특성이 있고 또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일반화시킬 수 있는 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성이라든가 해결 방법이라든가 이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을 갖다가 함께 집어넣다 보니까는 네. 이것이 삽시간에 세계의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문화가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에서 볼 수 있는 자본주의 사이에 그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의 예. 문제라든가 빈부격차의 문제라든가
문화, 또 자본주의사의 돈에 대한 어떤 욕심과 이에 대한 어떤 결말 등등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은 사실상은 한국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는 문제거든요. 그런 것이 함께 투입되다 보니까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독특한 우리의 놀이문화의 그런 독특한 정서들을 갖다가 사람들이 호기심 있게 보면서 충분히 그것을 갖다가 동의할 수 있는 자신 안의 문제를 또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한국의 특수성과 보편성 함께 누리는 그런 문화들이 또 그 세계에서 마음을 잡았지 않나 싶고요. 또 하나는 현대성이죠, 현대성. 현대성이요? 예, 그러니까 한국의 독특한 옛날의 고전 문화, 고전 문화는 한국의 독특한 것이죠. 근데 이것을 현대적인 무형 혹은 음악과 잘 어울리는 그 범 내려온다라고 하는 그 관광공사의 맞아요. 그 광고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여러 한국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일종의 뮤직비디오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범 내려온다라는 이 노래. 이는 수군가의 이제 한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현대적인 음악으로 재해석하고 또 거기다가 현대적인 어떤 퍼포먼스와 그 댄스 갖다 곁들이다 보니까는 아주 정말 재미있는 하나의 작품이 되고 말았거든요. 바로 이러한 능력, 이러한 것이 하나의 단편적으로 보자면은 우리 한국의 지금 한류 문화 K 콘텐츠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 또 우리 안에 또 보여주지 않은 하는 좋은 예가 아닌가 이제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오징어 게임에서 아주 탁월했던 그 창의적인 능력 중에 하나가 이 데스 게임 장르에서 보통 빠져나갈 수 없게 만들어 놓거든요. 근데 이 오징어 게임 아주 탁월했던 지점이 이화였던가요? 자발적으로 원하면 나갈 수 있어요. 투표를 해서 절반 이상이면은 그리고 난 동의해서 다음에 나갈 수가 있는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으로 게임이 시작되니까 이런 방식은 없었거든요. 그런 지점들이 이 장르에 익숙한 사람들한테 보편성을 가지면서도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지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히 저희 콘텐츠를 보면서 단순히 세련됐다라는 것보다 사람들 마음에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능력들이 감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문학에 이제 계시니까 그 문학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전반적인 반응은? 전반적으로 사실 하나의 큰 기회로 보고 있죠. 컨텐츠 시장이 열려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크고요. 코로나 시대 때도 더 플러스가 된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제가 영화관에 있지만 영화관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운데 컨텐츠 종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앞으로 아마 이 산업으로 이 하나의 산업적 측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이제 좋은 인재들이 이쪽으로 몰리게 되죠.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컨텐츠 종사자들이 한 6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그냥 67만 명 그러면 잘 감이 안 잡히는데 2020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공무원이 113만 명. 그리고 공기업에 일하는 사람들이 한 4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공기업보다 많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여기에 자기의 창의성이나 어떤 지성들을 여기 앞으로 투여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자꾸 언급하는 산업적 측면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좀 재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순수예술 계통은 좀 어려워지는 면들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쪽은 좀 더 많은 즉각적인 경제적인 보상, 좀 더 즉각적인 쉬움보다는 뭐 예를 들면 오페라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 안 볼 수도 있고요.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그게 그 문화들을 좀 공부해가면서 보는 면들도 우리한테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다 좀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어지거나 좀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빈도가 약해지고 쉽고 빠르고 강렬한 것들 위주의 이게 이제 대중문화의 속성인데 이쪽의 컨텐츠들이 좀 더 강화될 가능성들이 많죠. 그래서 좀 더 빛과 그림자가 좀 보여지는 측면들이 있어서 문학의 측면에서 좀 확장되는 건 좋지만은 예술성과 너무 상업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조금 단점을 좀 보시는 거군요. 편중성으로 좀 갈 수 있는 면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지만 사실은 문화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지금 너무 한쪽으로만 좀 치우치는 면들이 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도 사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번 돈을 예술성 있는 걸로 뭔가 좀 만들면 더 좋겠네요. 해줄 수 있으면 그런 공익적인 노력들이 필요하죠. 사실 그런 한편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크리스찬이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각해 본다면 현재 이 인기 있는 대중문화 콘텐츠를 살펴보면은 기독교와 관련해서 조금 부정적인 요소들이라든지 선정성이라든지 또 좀 이렇게 뭐 오징어 게임 보면서도 조금 마음이 좀 편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정말로 안타깝죠. 한숨 먼저 쉬시네요. 왜냐하면 이런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은 일종의
사회를 반영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황당하게 아무 근거 없이 말이지 내보일 때는 당연히 비판을 받고 저거 무슨 뭐 판타지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는 기독교의 모습들이 이제 언뜻 네. 하나의 배경으로 등장하니까는 참 이런 부분에서 가슴이 아픈 겁니다. 거기 이제 244번이죠. 지영이라고 하는 네. 이름에 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막 나왔는데 그 범죄가 뭐냐면 아버지를 죽였단 말이죠. 예. 근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어요. 왜 죽였냐? 아버지는 말이죠. 어머니를 폭력적으로 하고 성폭력을 하고 그러니까는 부정적인 어떤 아버지에 대한 어떤 일종의 원수를 갚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기도하는 XX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일단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들 갑자기 말이면 빨리 건너야 되는데 기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거죠. 네. 그 밀어서 또 죽이고 그러는데 또 이 환경에 어울리지 못하는 어떤 비상식적인 이런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은 그 마지막 장면은 제일 좀 어려웠어요. 마지막 장면에 이제 이정재 주인공이 나와서 비 오는 거리에 이제 내팽개치는데 그때 거리에 전도자가 나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 그 상황이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어려움이 있고 위험에 빠진 사람한테는 괜찮아요라든가 네, 네. 어디 다친 데 없어라든가 119 불러들가든가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이 교회 중심적인 그런 사고 방식이 일반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잘 전달되지 못하는 네. 이러한 현실을 갖다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좀 부정적 이미지가 좀 강하게 맞습니다. 부정적인 굉장히 강한 것이죠.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오징어 게임 얘기하셨는데 네.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세계 1위를 차지했었던 지금 우리 학교는 네. 에서도 보니까 1화 때 이후의 스토리에서는 뭐 좀비 영화의 호불호 빼고 1화를 딱 보는 순간에 예. 아 정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두 가지 장면이 있었어요. 예. 하나는 이 학교 폭력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예. 학교 폭력을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이 옥상에서 폭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왜 하필 하고 많은 도시의 조형물 중에서 십자가가 나와요. 네네. 그리고 그 폭력의 도구로 성경책으로 때리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제가 그걸 보면서 하고 많은 조형물과 하고 많은 책도 있고 물론 때려도 안 되지만 때리는 그 도구로 성경책에 등장한 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기독교 하면 사실 가장 저희 중심이 구원이잖아요. 네. 아 사람들이 더 이상 기독교에선 구원을 안 찾는구나. 저 어려움을 당하고 폭력의 현장에서 기독교가 구원의 어떤 심벌이나 구원의 메시지로 전해지는 게 아니고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예. 폭력 현장에서 십자가는 무기력하게 그냥 비춘 하나의 네온 사인처럼 비춰지고 있고 그림자로 비춰지고 있고 성경책은 가장 두꺼운 책으로 때리기 좋은 네. 도구로 폄하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오늘날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이렇게 뭔가 구원에 대한 희망, 네.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아주 확정적인 게 아닌가 싶은 아주 짧은 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네.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또 한 번에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이제 결국 이런 부분들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신주의나 양적 팽창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본 다 응축이 되어 있는 것들이 내부적으로 고여 있고 또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들이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갖지 못하게 됐던 물론 거기에는 미디어의 편향성도 있겠지만 실제 삶에서 만나는 크리스천들한테 네. 긍정적인 뭔가 도전을 받지 못하고 실제 교회에 참석했을 때 교회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들이 사회와 좀 더 다른 네. 대안적인 메시지 그런 공동체성을 잘 보여주지 못했던 것들이 네. 쌓이다 보니까 MZ세대들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가 교회에 대한 호의적인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은 이 내외적인 것들이 결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강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들이 이 대중문화라는 건 선도하기보다는 이미 분위기가 형성돼 있을 때 그거를 짚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럴 분위기니까 자꾸 끄집어낼 수 있는 네. 그런 분위기라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기독교적인 것을 떠나서 선정성이라든지 또 잔인성이라든지 요구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비현실적으로 표현한다. 네.
반대로 비현실적인 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는데 이 선정성이나 폭력성은 후자죠. 이것이 스스로 자신의 문화 분별 능력을 갖다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이거든요. 성경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배운 성경을 나의 삶, 문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장된 어떤 의식, 이것으로 좀 더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